저는 양자암호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목표는 우리 기관, 우리 지자체에도 이제 양자암호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거 하나랑 그러면 양자암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KT에 연락하면 되겠다. 딱 두 가지를 저는 목표로 잡고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암호 체계가 왜 위협받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KT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방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KT가 구축해서 실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가 오늘 그 발표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미리 사전에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 앞서서 먼저 좀 이렇게 수준에 맞는 두 분을 먼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랑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초빙을 했고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뭐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지인과의 편지에서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양자역학을 규정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리차드 파인만 같은 경우도 양자를 이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익숙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질문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구나, KT를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요 정도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이야기하기 전에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양자 암호 통신의 필요성은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기존의 고정 컴퓨터 같은 경우는 0과 1 비트 하나씩 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면 1, 전원이 꺼지면 0. 그래서 한 비트에 하나의 정보만을 담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0과 1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비트가 필요하지만 큐비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큐비트로 0과 1을 동시에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큐비트는 총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수 있고 3개의 큐비트는 8개의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수함수적으로 처리 역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기 보이듯이 암호 해독 시간이 기존에 수천만 년, 수백만 년 걸리던 것이 1초나 하루쯤으로 계산이 역량이 훨씬 더 개선되는 것이 양자 암호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저 역량을 가진 컴퓨터가 아직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왼쪽에 있는 구글이나 IBM 그리고 IonQ 같은 기업들이 매해 개선된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고 있어서 조만간 다가올 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계산 능력이 빨라지는데 암호가 위험해져?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문제는 바로 현재의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지금 보이시는 두 가지 알고리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칭키 알고리즘, 비대칭키 알고리즘. 좀 어려운데요.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은 국내에서 만든 아리아, 리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AES, 128,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비대칭키 같은 경우는 ECC, DSA, RSA 이런 걸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칭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암호키나 복합키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한데 저 똑같은 키를 나눠 가지는 게 힘듭니다. 대신에 이제 비대칭키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개된 키 하나 그리고 나는 비밀 키 하나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암호들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 수억 년, 수억 년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암호가 나오면 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왜 위험하냐? 그거는 바로 이제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이 해킹할 수 있는 방안이 브루트포스 어택이라고 똑같은 키가 한 100개쯤 후보키가 있으면 그 일일이 대입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했을 때 지금 현재 128비트 기준의 암호키는 해독하는데 약 9.8경년 우주의 나이보다 한 70만 배 정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불가능한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제곱권 수치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의 128승이 한 2의 64승 정도로 좀 간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칭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비대칭키인데요. 비대칭키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서로 다른 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두 개를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연관을 시켜주는 것을 어려운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으로 해킹을 해낼 수 있습니다.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저기 있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15를 소인수분해 한다고 치면 뭐 3호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RSA 2048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크기가 600짜리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거를 이제 소인수분해를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런 소인수분해들이 병렬 계산으로 인해서 수초나 수분, 수시간 내에 해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암호 체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통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암호가 깨진다라는 전제하에 광 케이블의 해킹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광 케이블처럼 지금 보시면 가운데 광심섬 구부림 장치가 있는데 광 케이블을 일정 각도 이상으로 구부리게 되면 빛이 조금 새어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99%의 그 광 신호는 수신자에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고 해커들은 저 1%의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뭐 기존에는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져가도 큰 문제 없었지만 이제 암호가 깨진다라는 전제하면 광 케이블의 해킹조차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통신사들은 양자 암호 통신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커들은 HNDL 공격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수집한 뒤에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의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보호해야 하는데 인터넷상으로 암호화를 된 정보를 수집한 뒤에 15년 뒤 양자 컴퓨터를 해독할 거야.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이 웃었거든요. 15년이나 지난 데이터가 무슨 큰 의미가 있길래 해커들이 가져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대입해봐도 제 주민등록번호는 뭐 40년, 50년 가까이 변한 적이 없었고 제 핸드폰 번호, 제 월급 통장 계좌번호 이런 것들도 근 20년 동안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할 때 이 공격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이나 정부의 중요 문서들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커들이 무분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통신사가 양자 기술 중에 양자 암호 통신에 집중하는 이유는 양자 암호 통신으로 인한 초신뢰 보안이 모든 양자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양자 통신 위에서 양자 센싱을 활용한 센서를 활용해서 스텔스기를 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위에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신약 개발이나 자율주행, 제조 경로 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인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에 집중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도 실제 양자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양자 통신도 지금 개발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양자 암호 통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의 양자 암호 통신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양자의 특성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첩 그리고 복제가 불가능한 특성 그리고 한번 측정이 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릴 수 없는 불확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양자 키 분배 장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키 분배 장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똑같은 신호를 복제해서 재전송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정보를 탈취했다가
다시 수신자에게 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청도 불가능합니다. 실제 중간에서 양자키를 탈취하려고 하면 양자키는 굉장히 낮은 그 광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취 자체가 불가능하고, 탈취를 하면 그 양자키는 쉽게 말해서 그 암호키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해킹 시도조차 양자가 안 들어오면 당연히 해킹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킹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 케이블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양자 암호 통신은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성은 오른쪽 화면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A 지점과 B 지점을 연결할 때 QKD라는 장비로 양자 채널, 실제 광 케이블의 양자 채널을 구성해서 양자 키를 안전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 후 KMS라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양자 키를 관리를 하고요. 거기다 생성된 암호키를 QENC 장비를 통해서 기존에 통신하시던 회선을 통해서 암호화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요 장비 기능을 보면 QKMS, QKD, QENC 이게 세 개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는 장비들이, 밖에 전시되어 있는 장비들이 바로 QKD 장비와 QENC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KMS는 그냥 단순한 일반 서버라서 뭐 특별히 하드웨어적인 궁금증은 없으실 거라서 특별히 전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QKD 기술 말고 기존의 암호화를 조금 더 어려운 수학적 문제로 만든 PQC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양자 중심의 소개를 하기 위해서 PQC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는 하지 않지만 초창기에 두 개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QKD 같은 경우는 완벽한 보안성을 제공하지만 거리에 제약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세트에 밖에 나와 있는 장비가 소비자가로 지금 보시면 한 2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런 장비를 매 100km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 부산까지 500km라면 저런 장비를 5세트를 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PQC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보니 모바일이나 VPN이나 모든 환경에 자유롭게 적용은 가능하지만 과연 이게 100% 안전해? 라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대칭키들도 당 초창기에서는 이거는 아주 앞으로도 영원무궁하도록 안전한 암호 체계다 라고 소개가 되었지만 결국에 지금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받듯 PQC도 언젠가는 새로운 해킹 툴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실증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백본 구간이나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흐르는 곳은 QKD로 보완을 하고 그 외에 엔드땅 같은 경우는 PQC로 보완을 하는 그런 쪽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자체 예를 들면 시도청망, 시구청망은 QKD로 보완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소위 정수장 이런 곳의 제어망은 PQC로 보완하는 그런 모델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뭘 잘하는지 저희가 좀 자랑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기술에는 특허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KT는 QKD 관련한 특허를 15건 출원을 했고 모두 다 현재 저희 퀀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그 개발한 특허 기술들을 국내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서 국내 전송업체 그리고 국내 암호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KT만의 독자적인 양자 암호 통신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암호에서 국가의 정보 보호 주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PQC에 대한 표준화를 했지만 KPQC 연구단에서 또 한 번 한국의 PQC망을 연구하는 건 바로 그런 정보보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KT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 그리고 국내 순수 기술들로 인해서 그 양재 암호 통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인증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정원에서 만든 보안 인증 제도를 충실히 지키고 있고요. 24년도에 시험 성적서는 다 발행이 되었고 25년도 지금 아마 9월 중까지 저희가 예상컨대 마지막 최종 이제 보안 인증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 사전 공모가 되었던 제5차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GNS 5.0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해당 양재 암호가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해당 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써야 되냐, 이 비싸고 복잡한 거 어디다 써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굉장히 좀 민감한 영역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부적인 장표는 제가 뭐 따로 출력은 해왔는데 한 30장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간략하게 제목들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던 양재암호 뉴딜 사업을 통해서 코렌 국가 연구개발망에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단순히 회선을 연결하는 보안 영상회의나 의료망에 적용을 했으며, 그리고 특히 뭐 현대중공업과 해서 특수선 제작하는 AR 글라스라든지,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처럼 이동체에도 저희가 다 그 QKD와 PQC를 적용한 양재암호 통신을 실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보이는 무선 QKD는 KT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QKD는 생각하시면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동통신은 아니고요. 실제 광 케이블 없이 QKD 간의 키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방 차량이나 개방의 양자 테스트에서 저희가 통합 이기종간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양자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KT는 정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 학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더 깊은 내용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실증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달 6월 24일부터 서울 양재 H센터에서 퀀텀 코리아 2025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 보시면 새로운 양자 기술들이나 양자 통신 서비스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KT 부스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